자, 고전시가 작품 분석 시간으로는 오늘이 15번째 시간인데,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너희들한테 예고했던 작품인 민요 수신가. 자, 이 작품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었던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오늘 우리가 볼 이 수신가라는 작품은, 자, 민요라고 하는 갈래를 가지고 있어. 자, 민요라고 하는 요 갈래가 너희들이 처음 나하고 수업을 하는 갈래니까, 자, 민요에 대해서 뭐 아주 구체적으로 너희들한테 설명할 것까지는 아닌데, 적어도 민요라고 하는 어떤 이 장르 자체가, 갈래 자체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당연히 민요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노래이기 때문에 어떤 민중들의 생활상이 그대로 반영이 돼 있을 거야. 어떤 민중의 생활상이 반영된 노래다. 자, 이렇게 너희들이 머릿속에 잡으면 될 것 같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민중들의 진솔한 감정, 자, 이것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민중들의 생활, 내지는 그 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떤 민중들의 진솔한 감정, 자, 이런 측면에서 이 민요라고 하는 걸 좀 머릿속에 떠올려 놓고, 그 다음에 이 민요라고 하는 갈래 자체는 처음부터 기록이 됐던 게 아니거든. 우리는 지금 기록이 된 작품을 보고 있는 거지만, 자, 처음부터는 입에서 입을 통해, 자,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이렇게 전해지던 구전문학이야. 자, 구전문학인데, 자, 그 구전문학이라는 특성 자체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처음부터 어떤 일관된 노래로 기록되어 전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이렇게 입에서 입을 통해 전해지다 보니까, 자, 그런 과정 속에 변형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추가적인 요소, 뭐 이런 요소들이 다 하나하나가 쌓여서 어떤 적층문학적인 성격을 가지는 게 이 구비문학의 특성이다. 자, 이런 특성들도 머릿속에 좀 담아놔야 되겠지.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기록된 걸 보고 있지만 이 자체는 입에서 입을 통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전해지던 그런 작품이고, 자, 그 과정에 뭐 삭제되기도 하고 추가되기도 하고 이런 변형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던 그런 장르다. 자, 이런 어떤 민요의 특성들은 너희가 좀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작품의 제목에 수신가라고 돼 있는데, 자, 수심이라고 하는 건 너희들도 잘 알겠지만, 자, 이 수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일단 걱정이야. 뭐 근심 걱정 뭐 이런 거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노래는 뒤에 가라고 하는 건 노래일 거니까 노래의 어떤 제목 자체를 뭐 그냥 그대로 풀어보자면 걱정하는 노래, 근심하는 노래 이런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떤 민중들의 생활상 속에서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솔한 어떤 모습 속에 그들의 감정, 어떤 수심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키워드가 수심이다. 자, 그럼 살아가면서 어떠한 걱정과 근심, 민중들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지,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좀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늘 해왔었던 방식 그대로 일단은 보기가 없다는 가정하에 표면적인 정보를 통해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모든 것들 읽어내는 연습을 하고 나서, 자, 마지막에 오늘도 EBS에 실려 있었던 보기를 바탕으로 그 보기의 필요성까지 그렇게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 자, 전체가 13개로 돼 있는데, 자, 뭐 이렇게 긴 작품이 아니니까 자, 하나하나 정리를 한번 해볼게. 1년부터. 자, 근래 안부가 문여하요 월도사창의 첩한다인데 생각을 하니 님의 화용이 그리워 나 어이할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근래 안부가 문여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근래 요 사이에 안부가, 자, 문여하, 하, 어찌한지 묻고 싶습니다. 묻습니다. 이런 말이거든. 자, 그리고 월도 사창할 때, 뭐 월도라고 하는 건 그 달빛이 비친다고, 그 다음에 사창이라는 요 말은 뭐냐면 여자들이 기거하는 방에 나 있는 창을 사창이라고 하거든. 그 월도 사창, 그러니까 달빛이 비치고 있는 그 사창에, 자, 첩한다인데, 자, 첩이라고 하는 건 여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이라고 하는 건 감정의 상태, 우리가 한스럽다 할 때 그 한을 얘기하는 거야. 그 한이 다 많은데 이 말이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첩이라는 단어나 내지는 앞에 있는 사창이란 요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적어도 이 작품의 화자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개의 시어를 통해서. 자, 그러면 일단은 달빛이 비치는 그 창가에 앉았더니 내 첩, 그러니까 화자 자신을 얘기하는 거겠지. 자, 첩이, 자, 한이 많습니다. 이런 말인데, 자, 생각을 하니까, 자, 님의 안부도 궁금하고, 자, 그렇다 보니까 님이 생각이 났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니 님의 화용, 님의 꽃다운 모습이, 자, 그리워 나 어이할까요. 이 말은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를 만큼 그 님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그립다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지금 봤지만 가장 주된 정서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 내가 당신을 떠올리고 당신 생각이 나니까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를 만큼 그렇게 당신이 너무 그리워진다. 자, 요 얘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자, 그러면 그리움이란 정서가 제일 중요할 거고, 자, 그 과정에 당신의 안부가 궁금해하는 그런 모습들. 자, 요게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민중들이 살아가는 가장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잖아.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얘기와 연결지어서 이해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연을 이어서 보면, 자, 약사몽언으로 행유적이면 문전성노가 반성사로구나. 자, 생각을 하니 님의 화용이 그리워 나 어이할까요. 자, 너희가 지금 눈으로 보이지만 이 행은, 자, 1년의 이행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 자, 이걸 우리가 후렴구라고 하는데, 자, 후렴구는 이전에 우리가 고려가요 할 때 후렴구를 몇 번 봤거든. 자, 근데 요 후렴구는 일단은 의미적인 맥락을 다 고려해서 파악하고 난 뒤에 후렴구를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해볼게. 자, 일단 내용적인 요소로 보면, 자, 여기에 첫 번째 행에 나와 있는 약사몽언부터
반성사로구나. 여기까지가 자 원래는 이옥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작가의 자술이라는 한시를 그대로 여기다가 인용을 한 거야. 자 민요인데 민요 속에 한시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냐면 뭐 지금처럼 뭐 저작권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 과거에 구비전승하는 과정에 그 상황이라든가 그 맥락에 잘 어울리는 한시가 있으면 마음에 드는 한시 구절이 있으면 그걸 인용해서 같이 이렇게 첨가를 시키는 거지. 자 그런 측면에 하나하나 쌓여서 이렇게 기록된 부분에서는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민중들의 노래인 이 민요의 구비문학적인 성격과 연관이 있다. 자, 이렇게 너희들이 머릿속에 이해를 좀 해두면 될 것 같은데, 자, 내용적인 요소로 보면, 자, 약사라는 말은 만약 이런 말이야. 자, 만약에, 자, 몽혼, 자, 꿈속에 있는 혼에게, 자, 이 말인데, 행유적, 가서, 자, 유적, 흔적을 남기게 한다면, 이런 말 정도로 보면 돼. 자, 꿈속의 혼에게, 자, 가서, 여기서는 지금 어디로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생각이 됐는데, 자, 님에게지. 자, 님에게, 자, 가서 흔적을 남기게 했다면, 그렇게 문전성로, 자, 문 앞에 있는 돌길이 반성사라는 말은 반 정도는 모래가 됐겠구나라는 말이거든. 자, 그러면 너무나도 많이 가서 내가 만약에 꿈속에 있는 혼에게 가서 흔적을 남겨라라고 말하면 그렇게 문 앞에 있는 돌길마저도 절반 정도는 모래가 됐을 만큼 그렇게 자주 갔을 거란 얘기인 거야. 자, 다소 과장을 했는데 이 과장적인 표현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냐라고 말한다면 어떤 님에 대한 그리움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지. 내가 꿈속에선 그렇게 많이 찾아갔었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같은 구절이야. 생각을 하니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자, 님의 화용, 님의 꽃다운 모습이 자 그리워 나 어이할까요? 내가 어찌 해야 될지 모를 만큼 당신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자 여전히 주된 정서는 그리움이다. 자 그 그리움을 이런 과장적인 표현을 통해서 드러냈다. 자 이 정도로 이연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3년을 보면 자 강산불변 제춘봉이요. 님은 일거의 무소식이로구나. 자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것 서러워 나 어이할까요? 이렇게 돼 있어. 자 3년의 초반의 일행을 보면 자 강산불변 말 그대로 강산 자연은 자 불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봉춤 봄이 왔다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강산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측면은 그 이치상 변하지 않고 자 그렇기 때문에 봄이 다시 왔다 이건데 자 이와 반대로 자 님은 한번 가고 나서 무소식인 거야. 자, 그러면 전형적인 대조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지. 자, 우리가 강산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속성 때문에 그 봄이라고 하는 계절도 갔다가 나에게 다시 왔어. 자, 근데 님은 한 번 떠났거든? 한 번 떠나고 나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야. 그러면 대조를 통해서 님과 떨어져 있는 어떤 현실. 자, 이것이 강조가 되는 거겠지. 원래 대조라고 하는 기법 자체가 강조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자, 그래서 강조하는 거고 밑에 보니까 자, 그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세월이 가는 것 자체가 서러워서 나 어이할까요?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를 만큼 내 마음이 너무나도 서럽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님이 떠나간 것과 단순히 세월이 지나가는 것이 무슨 관계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님이 떠나고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 그 자체가 생각해보니 나에게는 너무나도 서러운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게 한다. 자, 이 정도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1년부터 3년까지의 내용은 자, 님과 관련된 그리움과 자, 님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느끼는 어떤 서러움, 어떤 슬픔, 자, 이 정도의 감정이 드러났다라고 생각하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어서 사수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인생 일장은 춘몽이 되고 세상 공명은 꿈밖이로구나. 자, 차마 진정코 세월이 가는 것.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를 만큼 서럽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너희가 많이 들어봤잖아. 일장 춘몽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자,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렇게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진 거야. 자,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세상 공명이 꿈밖이로구나.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자, 세상에서 공을 높여서 공을 드러내서 자, 이름을 드높이는 이 공명도 다 꿈밖인 것처럼 느껴진다. 자, 꿈밖이로 느껴진다는 얘기는 그냥 꿈 같다. 그냥 헛된 꿈처럼 느껴진다. 이런 말로 보면 자, 이 역시도 세상 공명에 관련된 어떤 허무함 내지는 무상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렇게 차마 진정코 세월이 가는 것. 자, 이렇게 춘몽 같은 이렇게 꿈 같은 이런 시간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서러워서 나 어이할까요?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를 만큼 서럽습니다라는 말이야. 자, 그럼 이 서러움이 가장 주된 정서가 될 건데 사연에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서러움은 앞에 우리 3년에서도 서러움이 있었거든. 자, 그 서러움과 약간 성격을 달리하는 것 같아. 앞에 3년에서는 님과 관련해서 떠나간 님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느끼는 서러움이니까 님이 너무나도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슬픔. 자, 사랑과 관련되고 그리움과 관련된 거라면 지금 4연에서는 인생에 관련돼서 떠올려 봤더니 인생이 헛된 꿈과 같고 뭔가 허무하게 느껴지고 자, 무상감이 느껴진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서러움이라고 하는 건 자, 표현 자체는 서러움이라고 됐지만 인생이나 어떤 세월에 대한 무상감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3년의 서러움과 4년의 서러움은 조금 우리가 구별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1년부터 3년까지는 어떤 님을 떠올리고 그 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감정들에 대해서 노래를 했다면 자, 4년은 뜬금없이 인생이나 어떤 시간의 흐름, 세월에 관련돼서 떠올리고 나서 그와 관련된
관련된 무상감. 자, 이런 것들은 그러면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저런 얘기를 했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뭐 합쳐진 노래 같은 그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 자, 이것이 또 민요의 어떤 성격이지. 자, 일관된 어떤 흐름이 아니라 이것저것이 뭐 변형되는 과정에 추가되고 삭제되는 과정에 들어간 부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그 측면에서 사연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월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인생에 대한 무상감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다음에 이어서 오연을 보면, 자, 추야공산 다 저문 날에 모란 황국이 다 피었구나.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것 덩달아 나 어이할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금방 읽으면서 의미적인 걸 좀 봤는데, 자, 추야공산. 자, 추야라고 하는 것은 가을 밤이겠지. 가을 밤의 빈 산에 자, 다 저물었어. 자, 추라고 하는 가을. 자, 요 계절적 배경이 나왔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다 저물어 간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시간적인 배경, 물론 계절도 시간적인 배경이긴 하지만, 자, 여기서 추야라고 하는 어떤 계절적인 배경과, 자, 날이 저물어 간다라고 하는 하루의 시간적인 배경, 자, 이런 측면에서 모란 황국이 피었대. 자, 황국을 보고 나니, 자, 생각을 해보니까, 자, 황국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세월이 가는 것 자체가 덩달아 다 어이할까요라고 했거든. 자, 근데 아까 전에 세월이 가는 것, 이렇게 사형과 연관을 지어보면, 같은 맥락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인생이 흘러가는 것, 세월이 흘러가는 것. 자, 이것과 관련해서 같은 맥락에서 떠올렸던 것 같아. 자, 그래서 일단 계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을,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저물어가는 그 시간에 이 황국을 보면서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어떤 감정을 느꼈다. 원래 여기 덩달아 자리가 지금까지 사형까지는 감정이 나타난 거였거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감정적인 단어가 나온 게 아니라 일단 덩달아라고 나왔어. 자, 근데 흐름으로 본다면 사형과 오연이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덩달아라고 하는 이 말도 우리가 무상감 정도로 이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세월이 가는 것 보니까 너무나도 좀 허무하다. 무상감을 느낀다. 자, 그러면 이 황국이라고 하는 요 소재는 화자에게 특정한 감정을 환기시키고 불러일으킨 소재거든. 자, 우리가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객관적 상감물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 자, 그래서 여기서 황국은 객관적 상감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요 정도의 어떤 시어적인 측면에서의 기능은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어서 6년까지 자, 같이 연결지어서 보면 일락서산에 해가 떨어지고, 자, 월출 동령에 달이 솟아온다. 자, 전형적인 대꾸 문장이야. 자, 이렇게 끊어서 보면, 자, 대꾸 문장이야. 자, 서산에 자, 해가 지금 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동쪽 고개에 자, 달이 지금 떠오르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 자, 그래서 해가 떨어진다는 말이나, 자, 달이 솟아온다는 말이 원래는 월출, 일락이란 말에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건데, 자, 어떤 뭐 율격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 같아.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그렇게 이런 것들을 보고 생각을 해보니, 그렇게 세월이 가는 것 자체가 아연하여 나 어이할까요?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를 만큼 아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 그럼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보면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건데, 자, 해가 지고 달이 솟아. 그러면 달은 또 지겠지? 해가 또 뜰 거고. 자, 그러면 요 자체가 어떤 단순하게 자연적 배경으로서만 나온 게 아니라, 자, 해가 지고 달이 솟고, 달이 지고 해가 솟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거야. 이게 시간의 흐름이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밑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그렇게 세월이 가는 것.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 지고, 그 다음에 달이 뜨고, 또 반대로 달이 지고 해가 뜨면서 세월이 흐를 거 아니야. 자,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걸 보니 아연해진다.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를 만큼 아연합니다. 근데 이 아연하다는 말 자체가 뭔가 좀 놀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만큼의 어떤 어안이 벙벙한 뭐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지금 4연부터 시작해서 5연, 6년까지 가장 중요한 테마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과 관련된 화자의 생각이야. 그러면 여기서 서럽다, 그 다음에 덩달아, 그 다음에 아연하다, 이런 것들이 다르지 않을 거 아니야. 뭐 글자 자체에 신경 써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게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는 것,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자, 여기서 아연하다도 여기서 무상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자, 지금 4연부터 6년까지는 그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무상감, 요 정도로 한 테마로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칠수를 한번 봐보면, 자, 친구가 본파는 남이련만은 어이 그다지도 유정탄 말이냐. 자, 보면 반갑고 아니 보면 그리워. 아, 어쩌잔 말이냐. 자, 일단은 친구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 자, 칠수는 친구 얘기인가 봐. 자, 근데 이것도, 자, 우리가 아까 전에 1수부터 3수까지는 님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4수부터 6수까지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또 7수 되니까 친구가 돼.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하나의 노래 속에 합쳐졌나 봐. 자, 근데 이것도 내가 서두에도 얘기했던 어떤 민요적인 특성, 우리가 적층 문학으로서의 어떤 구비 문학, 자, 요 특성, 입에서 입을 통해 전해지는 과정에 뭐 추가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하나로 이렇게 합쳐진 노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적층 문학적인 성격과 연관지어 보면 너희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어쨌든 칠수가 지금 친구와 관련된 얘기 같은데, 그 친구의 본판, 본 바탕은 뭐 본래는 요 정도가 되겠지. 본래는 남이야. 뭐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 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남이 친구가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자, 본판은 남이었지만 어찌 그다지도 유정하냐, 정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야. 자, 정을 가지고 있고,
그 정을 나와 나눌 수 있을 때 나와 친구가 되는 거지. 자, 모든 남이 친구가 되는 건 아니잖아. 나와 정을 주고받을 수 있을 때 친구가 되는 거니까 뭐 전형적인 친구가 되는 과정을 머릿속에 생각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그렇게 친구는, 자, 정을 나눈 친구는 보면 반가워. 그리고 안 보면 너무 그립거든. 그래서 어쩌자는 말이냐. 내가 어찌할 줄 모를 만큼 그 친구가 그립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움이 실수에서는 가장 주된 정서가 될 것이고 그 주된 정서의 대상은 친구와 관련된 것이다. 자, 너무나도 정을 나누는 친구이기 때문에 자, 보면 너무 반갑고 안 보면 뭐 그리운 감정이 든다. 자, 그 정도로 칠수를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팔수 연결져서 한번 읽어보면 개변 양류는 사사록이요 무릉도화는 점점 홍이로구나. 자, 생각 사사로 임의롭지 못하여 나 어이할까요? 이렇게 돼 있어. 자, 개변이라고 할 때 이 개가 시냇물을 얘기하는 거거든. 시냇물 주변의 양류, 버드나무를 얘기하는 거야. 자, 이 버드나무는 사사록. 자, 이 록이라고 하는 게 푸르다. 우리 색채, 이 푸르다를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그 시냇가에 있는 버드나무는 푸르고, 그 다음에 무릉을 떠올리게 만드는 도화. 이 도화라고 하는 게 복숭아꽃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 무릉을 떠올리게 만드는 도화는 점점 홍, 그 꽃들이 하나하나가 다 붉구나. 자, 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양류나 여기서 말하는 도화는, 자, 둘 다 이 계절과 관련된 얘기로서 보면 봄과 관련된 거야. 자, 봄이라고 하는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니까, 자, 공부하는 김에 그것도 좀 알아두고, 다른 작품 공부할 때 이런 어떤 시어들이 나타나면 계절적 배경으로서 봄에 관련된 얘기니까 좀 알아두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행에서는 뭘 얘기했었냐면 버드나무와 도화와 관련된 언급을 했어. 버드나무가 푸르다, 도화가 붉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밑에 보니까 생각 사사로. 자, 요 말은 그냥 생각할수록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생각할수록 임의롭지 못하여 나 어이할까요? 라고 돼 있어. 근데 임의롭다는 말은 자유롭다 정도로 보면 되거든. 자유롭지 못하여 요 정도가 되겠네. 자, 그러면 이 자유롭지 못하다란 말이 왜 뜬금없이 나타났을까? 자, 요 생각을 해보면 나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양류라고 하는 버드나무나, 자, 도화라고 하는 복숭아꽃, 자, 이것들을 보니까 얘네들이 되게 자유로워 보였나 봐. 자, 그런데 이것들을 보니 나의 상태와 견주어 보니까 나는 좀 자유롭지 못하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는 표현을 썼던 것. 자, 이렇게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 양류라고 하는 어떤 버드나무나 도화라고 하는 이 복숭아꽃을 보니까 뭔가가 떠오른 거야. 자, 뭔가가 떠올랐는데 그것이 뭐 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 자, 이런 것들을 보니까 누군가가 내지는 어떤 대상이 떠올랐고 그 대상을 계속 떠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잖아.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내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걸 보니 내가 그것으로부터 뭔가 좀 자유롭지 못하다. 자, 뭐 그런 것들이 이 작품의 제목과 관련지어서 보면 수심이라고 하는 감정을 자아내게 만드나 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좀 자유롭지 못한 상태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겠지. 자,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 자, 뭐가 맞다 틀리다의 개념으로서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측면들이 다 고려되어서 이런 표현들이 나타났을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갑자기 좀 뜬금없잖아. 자유롭다란 말 자체가 여기서 왜 자유롭지 못하지? 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가 괜히 쓰여진 게 아니라 의미적인 측면이 고려돼서 쓰였다면 우리가 내용적인 요소와 연결을 지어봐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찌되었든 간에 구체적으로 팔려는 일수에서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진 않았지만 뭔가 자유로움을 느꼈던 대상처럼, 자유로운 대상처럼 느꼈던가, 아니면 얘네들이 떠오르게 만드는 그 대상으로부터 내가 뭔가 좀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다.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느꼈던가. 자, 어떤 그런 것들이 되어야지 이런 문장들이 성립이 되겠지. 자, 그러면 어찌되었든 간에 요 양류라고 하는 것과 이 무릉을 떠올리게 만드는 도화. 자, 요것들은 뭔가 어떤 생각을 떠올리게 만드는 대상이었다면 그것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로부터 어떤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객관적 상간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뭐 단순하게 지금 뭔가 자유로운 대상, 뭐 이렇게 나와 대비되는 시점으로서 봤어도, 자, 이 자체는 얘네들은 자유로운데 나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양류나 도화를 통해서 느낀 거니까, 자, 그렇게 보더라도 객관적 상관물로 보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팔수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구수로 이어서 보면, 자, 난사로 난사로다, 난사 중에도 겸난사로구나. 자, 어느 때나 좋은 시절을 만나 잘 살아볼까. 자, 이렇게 돼 있거든. 자, 난사라고 하는 게 난자가 어려울 난자야. 자, 그러면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이거든. 어려운 일이구나, 어려운 일이구나. 그 어려운 일 중에서도 겸난사, 더 어려운 일이로구나. 자,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어려운 일이 계속 중첩된다는 얘기인 건데, 자, 그럼 여기서 난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뭐 구체적으로 난사가 무엇이다라고 써주진 않았고, 자, 그것 때문에 밑에 보니까 어느 때나 좋은 시절을 만나. 자, 그럼 여기서 좋은 시절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 이런 난사로부터 벗어난 시절을 얘기하는 거겠지, 당연히. 자, 그러면 이 난사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난사, 이렇게 단어적인 측면에서만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1수부터 8수까지 읽었잖아.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1수부터 3수까지 보니까 어떤 님과 관련해서 님을 그리워하고 님을 보지 못하는 어떤 서러움, 이런 것들도 뭐 살아가면서 처리해야 되는 어려운 일이겠지. 자, 그리고 우리가 4수부터 6수까지 나왔던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무상감을 느끼는 것, 이것도 살면서 느끼는 어떤 일 중에 내가 뭔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들, 뭐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을 거고, 뭐 7수에 나와 있는 친구 얘기라든가, 자, 8수에 나와 있는 뭔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느낌,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난사와 관련된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감정들, 뭐 이런 것들이잖아. 자, 그러면 언제쯤이나 되면 이런 좋은 시절을 만나? 라는 말은 이런 난사가 없는 좋은 시절을 만나 잘 살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살아가면서 이런 좋은 시절은 없겠지. 뭐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뭐 살아가면서 겪는 난사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뭐 너희들 역시도 지금 공부하고 힘들게 공부하는 이 과정들이 너희들 인생에서 난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과정을 피한다고 너희들에게 난사가 없을까? 그렇진 않을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늘 아닐 건 알지만,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건 알지만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렇게 소망하는 것들이 있잖아. 제발 좀 뭔가로부터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뭔가 좋은 것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실제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소망할 때가 있잖아. 자, 그런 측면의 내용으로서 구수를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자, 그러면 이어서 10수를 한번 봐보면, 자, 청포로 일상 만리선하니 동정여천이 80초로구나. 자, 생각사사로 마음 뜻대로 못하여 어이사들한 말이오. 이렇게 돼 있어. 자, 청포라고 하는 것은 청색도포, 옷을 얘기하는 거고, 그 옷을 입고 일상 만리선. 자, 만리라고 하는 이렇게 먼 거리를 가는 선, 배선자니까 배겠지. 이 배를 타니, 자, 동정여천이 80초로다. 자, 요 원래 이 구절이 무슨 구절이냐면, 앞에서도 한번 그런 것이 나왔는데, 자, 누군가가 썼던 한시를 그대로 인용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민요라고 하는 어떤 갈래, 이 적층문학, 구비문학으로서의 갈래로 이해해야 될 부분인데, 자, 내용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자, 동정호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호수, 큰 호수가 있어. 그 호수의 물결이 여라고 하는 건 같다라는 얘기고, 천은 하늘이니까 하늘과 같다. 그 동정호의 물결이 꼭 하늘과 같고, 자, 그래서 파라고 하는 게 물결이니까 그 물결이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다. 이런 말이거든.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19절을 인용을 한 거야. 그런데 이 구절을 왜 인용했는지 보면, 연결시켜서 보면, 자, 생각사사로, 우리 아까 전에서도 요 표현을 봤었는데, 뭐 생각할수록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지. 생각할수록 마음 뜻대로 못하여 어이사들한 말이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1행과 2행을 연결시켜서 이해해보면 그런 거겠지. 내 마음은 청포를 입고, 자, 그 배를 타고 동정호에 가서 그렇게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물결을 보고 좀 즐기고 싶어. 자,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만 실제 현실은 그러지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답답한 현실, 이렇게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좀 벗어나서, 자, 위에 1행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현실에선 그러지 못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왜 우리가 뭐 너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잖아. 삶에 어떤 지쳐서, 삶의 좀 답답함 속에서 뭔가 좀 모든 것들을 버리고 뭔가 좀 어딘가로 벗어나서 그 속에서 좀 힐링도 하고 싶고 마음도 좀 다독이고 싶은데, 현실 자체가 그렇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맞닿아 있고, 그렇게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 그러면 자기의 어떤 머릿속의 소망과 실제 자기의 삶이 괴리가 있는 거거든. 자, 얘도 지금 그런 표현인 것 같아. 자, 마음 뜻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은 지금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느끼는 어떤 안타까움, 슬픔, 뭐 이런 것을 우리가 10수에서 표현한 것이다. 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자, 그 다음에 11수로 연결져서 이해를 해보면, 자, 산천의 초목은 젊어만 가고, 자, 인간의 청춘은 늙어만 가는구나. 자,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거 서러워. 나 어이할까? 이렇게 돼 있어. 자, 산천이라고 하는 건 자연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 자연 속의 초목은 젊어만 가고, 자, 그와 반대로 인간의 청춘은 늙어만 간대. 자, 자연의 초목이 젊어가는 것은 아니겠지.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과 연관지어 보면 이렇게 뭔가 소생했던 것들이 커가서, 자, 쇠락했다가 다시 봄이 되면 그것이 소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초목이 다시 젊어진다고 표현한 것 같은데, 자, 인간은 그러지를 못하잖아. 계속해서 나이를 먹어가고 늙어가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인 대조야. 자, 짝을 지은 대꾸이기도 하면서, 자, 대조지. 그래서 대꾸와 대조가 같이 쓰인 거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건데, 자, 대꾸라고 하는 것도 대조라고 하는 것도 왜 썼을까라고 본다면, 인간이 늙어가는 그 측면을 강조하는 것. 자, 밑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네. 생각할수록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것. 세월이 흘러가면서 늙어가는 그것을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서럽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4수부터 6수까지가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서러움을 느끼는 부분이었거든. 무상감과 연관되는데, 지금 여기서도 같은 맥락 같아. 무상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의 흐름, 그것을 자연과 대조해서 세월이 흘러가고 계속 늙어가는 어떤 삶의 현실에 대해서 무상감을 느끼고 있다. 자, 11수는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자, 표현수학법 중에서 대꾸와 대조 정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자, 그 다음에 12수로 가볼게. 자, 12수를 보니까, 아, 자기야. 자, 자기라고 하는 것은 소쩍새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 소쩍새야 라고 불렀어. 자, 울지를 마라. 자, 근데 원래 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리를 내는 거지 우는 게 아니잖아.
감정이잖아. 자, 우는 것은 감정을 수반하는 거거든. 자, 그런데 이 새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느끼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리를 낸 거야. 그런데 왜 화자는 운다라고 표현을 했을까라고 말하면 화자가 어떤 울고 싶은 마음 상태에서 새 소리를 들으니까 그 소리가 우는 것처럼 느껴졌겠지. 뭐 당연히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표현이다. 요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울지를 마라. 자, 울 것이었다면 너 혼자나 울 것이지. 자, 너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람한테만 쓰는 인칭대명사인데 여기서 문맥 속에 너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소쩍새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의인적인 표현이 쓰였다고 봐야 되겠지. 자, 너 혼자나 울지. 왜 여관 한 등에 잠드는 나까지 깨운단 말이냐? 라는 말은 깨워서 나를 슬프게 만드냐? 이런 말이거든. 자, 그러면 이런 자기에게 어떤 원망의 감정이 들겠지. 자, 여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여관, 뭐 타지에 나가서 잠을 자는 곳, 그 여관의 한 등, 차가운 등 속에 있는 내가 그 속에서 잠이 겨우 들었는데 그렇게 잠드는 나까지 왜 나를 깨워서 이렇게 슬프게 만드니?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니까, 자, 어떤 화자의 감정은 여전히 어떤 슬픔의 감정이 있는 건데, 그런 슬픔의 감정을 억누르고 겨우 잠이 들었는데 깨워서 그런 슬픔의 감정을 다시금 확인시키는 그런 자기에게 지금 어떤 원망의 정서, 자, 이렇게 우리가 연결지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렇게 본다면 자기에게 뭔가 화자의 원망의 정서를 불러일으킨 대상이니까 어떤 객관적 상간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감정이입의 대상이기도 하고 어떤 슬픔이라든가 원망, 이런 감정들을 화자가 가지게 만드는 그런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자, 이 정도로 12수를 정리하면 크게 너희들한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3수를 정리 한번 해볼게. 자, 무심한 기차야 소리 말고 가거라. 아니 나던 님 생각이 저절로 나는구나. 청춘 홍안을 애연타 말고 마음대로 노잔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무심한 기차야. 자, 그렇게 마음도 없는, 그렇게 생각도 없는 기차야. 소리 말고 가거라. 소리 내지 말고 가거라. 이렇게 했어. 자, 그런데 아니 나던 님 생각이 저절로 나는구나. 자, 그럼 요 부분이 기차 보고 소리 내지 말고 가라고 한 이유가 되겠지. 그 기차 소리를 들으니까, 자, 안 나던 님 생각이 났나 봐. 그 님 생각이 나는 것으로부터 초반되는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 뭔가 힘들거나 슬프거나 뭔가 좀 그립거나 이런 감정들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겠지. 자, 그래서 소리 내지 말고 가라고 했는데, 자, 밑에 보니까 청춘 홍안. 자, 요건 그냥 청춘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 청춘을 내가 애연타 말고, 자, 원래 애연타라고 하는 게 슬프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나는 청춘이기에 슬퍼하고만 있지 않고 나는 마음대로 노잔다란 말은 그런 슬픔에 젖어 있거나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화자의 어떤 의지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자, 이겨내겠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청춘의 시기에 내가 님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도 어떤 슬픈 감정을 느끼지만 그런 슬픈 감정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매몰되어 살거나 그러진 않겠다. 나는 그런 것들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원래는 작품을 읽고 나면 우리가 표면적인 정보를 통해 읽었었던 내용을 상황과 정서 태도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난 다음에 보기를 봤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민요이기도 하고 각각의 내용들이 따로 노는 것들이 많았잖아. 합가의 형식처럼 보이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일관된 하나의 상황 속에서 어떤 정서와 태도를 느꼈다, 이렇게 정리하기 어려운 작품이니까 내가 각수를 설명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정서가 주된 정서였다, 자, 그 다음에 그 정서와 관련된 표현수사법, 그 정서를 구현하기 위한 표현수사법도 같이 정리를 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자, 오늘은 이 보기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그 단계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 자, 이 보기를 보면, 자, 보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항상 늘 출제자의 관점이고, 자, 그 다음에 어떤 너희들이 정보를 통해서 얻고 난 다음에 작품을 보면 작품에서 내용 이해가 훨씬 더 빨라질 거라고 했잖아. 자, 오늘도 EBS에 나와 있는 보기거든. 자, 한번 내용을 먼저 한번 봐볼게. 자, 이 평안도 민요 수신가는 수많은 이형들이 존재한대. 자, 이형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의 원본이 있고 그 원본에서 표현면이라든가 내용적인 면에서 변화들이 일어난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이형 내지는 이본이라고 하는데, 자, 이는 오랜 세월에 걸쳐 구전되면서 인생 무상과, 자, 상사의 어떤 주제의식은 유지한 채 가창하는 사람에 따라 사설의 변형이 거듭된 것에 기인한 결과로 추정된다. 자, 이형간의 사설은 공유되기도 하고 같은 내용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자, 그리고 이후 부분은 그 이본과 원본, 지금 여기 나와 있었던 부분과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들이 나왔어. 자,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가 요 부분만 읽어냈다면 작품의 독해가 얼마나 수월했을까. 자,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것과 상사의 주제의식은, 자, 원본이든 이본이든 간에 유지가 됐다며. 그러면 유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 무상과 상사와 관련된 얘기는 당연히 이 작품에 나온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자, 인생 무상,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어떤 무상감을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걸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상사, 서로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부분, 뭐 초반에 우리가 지금 연결지어서 1, 2, 3년도 그랬고, 그 다음에 친구에 대한 그리움도 나왔고, 그 다음에 자기나 내지는 뭐 기차와 관련된 그 부분도 어떤 그리움, 상사의 그리움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었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이 보기를 통해서 이 정보를 머릿속에 먼저 담고 이 작품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준비된 상태에서 작품을 읽으면 내가 굳이 너희들한테 잔소리하지 않더라도 독해하는 과정 속에서 그 연결되는 지점들이 훨씬 더 빠르고 매끄럽게 연결이 됐었겠지. 자, 그러면 주어진 시간 안에 너희들이 작품에서 읽어내야 될 내용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했을 거란 얘기인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보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작품이 다소 길었는데, 자, 그래도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니고 우리가 시입사리오처럼 평가원에서도 우리가 민요를 출제한 적이 있기 때문에 민요를 강구할 수는 없어. 자, 그래서 정리를 했고,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또 순서상 현대시 작품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자, 강은교 시인의 일어서라 풀아라고 하는 작품이 있거든. 자, 그 작품을 가지고 또 정리를 한번 해볼 테니까, 자, 너희가 준비하고 난 다음에 나랑 또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볼게. 자,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